당신의 소중한 인생 한순간을 정성스레 담아드리는 인생 레코드 부산, 오늘 밤도 인사드립니다. 인생을 여행하는 여행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담아드릴 유정 그리고 민준입니다. 인생의 한순간을 목소리로 담아드리는 특별한 녹음실,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록을 도와드리는 DJ 민준이고요. 저는 DJ 유정입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어제 친구들이랑 클라이밍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니까 근육이 진짜 미친 듯이 땡겨서 오늘 계절을 갔다 왔는데 연필을 제대로 못 쓰겠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저는 뭐 며칠 안 돼가지고 얼마 전에 영화 아바타 2를 보고 왔는데 네. 너무 큰 실망을 하고. 왜요? 네, 영화관에서 볼 정도로 그렇게 막 스토리가 탄탄하거나 네, 메시지가 있는 영화는 아니었던 걸로.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맞아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9번째 인생 레코드를 찾아주신 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백수정입니다. 네, 오늘의 손님은 백수정님입니다. 저희 인생 레코드는 어떻게 찾아주셨나요? 제가 야간학교 봉사를 다니는데 거기서 이 051FM 인스타 계정을 보고 관심이 생겨서 찾아오게 되었어요. 야간학교요? 네, 그 부곡동에 있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50대, 60대 어머님들 공부 가르쳐드리는 봉사활동이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봉사를 한 지 이틀밖에 안 되었지만 어떻게 알고 왔습니다. 혹시 금정약? 네, 맞아요. 네, 많이 유명하죠. 맞아요.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네, 별명이 닭백숙이시라고. 네. 뭔가 닭처럼 생기긴 하신 것 같은데. 왜 닭백숙이에요? 그게 제 이름이 백수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백숙 이렇게 초등학교 때 흔히들 이름으로 장난 많이 치니까 그때 붙은 별명인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왜냐하면 닭백숙이라는 별명이 그렇게 좋은 어감은 아니잖아요. 제 이름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은 별명도 싫었지만 백이라는 성이 제가 살던 지역에서는 흔하지가 않았어서 항상 학기 초에 자기소개를 할 때 선생님들이 저를 먼저 기억해 주는 게 약간 내성적이었던 제 성격에는 좀 그게 별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오히려 더 좋아져서 제 이름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뽀얀 백숙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데 지금은 좋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백씨가 하나밖에 없다고 전 들었거든요. 맞아요. 저 그래서 백종원 선생님과 친척이랍니다. 아주 먼. 그래가지고 네. 저는 배수진님과.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요새는 또 자기 PR 시대니까 그렇게 한 번에 딱 기억하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백수정님의 인생을 정성스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이 몇 % 정도 진행되는지 알아보는 코너인데요. 각자가 가진 목표나 기준들로 스스로 정해보는 인생의 진행도를 퍼센트로 나타내어 주시면 됩니다. 인생 몇 퍼? 네, 0%부터 100%까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무엇에 어느 정도 도달한 것 같으나요? 저는 1%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제가 나이가 어린 것도 있지만 특히나 실패를 하거나 어떤 고난을 겪었던 경험이 부족해서인데요. 흔히들 실패를 겪어야 사람이 성장을 하고 성숙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겪지 못했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일이 닥치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오히려 그런 게 닥쳤을 때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지금은 앞으로 펼쳐질 인생에 대해서 기대보다는 그런 걱정들이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1%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맞아요.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네. 네.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실패와 고난의 경험이 꼭 없다고 해서 지금 나이가 이제 어리시니까 네. 이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고난과 역경이 이제 막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런 생각을 하는 게 1%에서 시작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못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100%까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즐기십시오. 네, 그럼 오늘 1%에서 기록해보는 백수정님의 청춘 이야기를 더욱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베스트 순간 최대 3가지를 소개하는 시간. 태어난 순간부터 기억에 남는 가장 베스트 장면 3가지를 남겨주세요. 인생 3컷. 네, 되게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적어주셨는데요. 베스트 장면들 소개해주세요. 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보았던 가발이 벗겨진 아저씨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제가 동네에 꽤 10년 넘게 친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데 그 친구들이랑 산책로를 걷는 때였는데 바람이 겨울이었는데 정말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다들 롱패딩을 입고 이제 바람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가고 있었는데 저기 멀리서 진짜 되게 점잖아 보이시고 딱 직업을 고르라고 하면은 교장 선생님 어울리실 것 같은 이미지의 아저씨 한 분이 되게 조용히 걸어오셨는데 갑자기 그 순간 바람이 행 불더니 아저씨의 머리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친구들이 바람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걷느라 저밖에 못 봤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말을 해주고 싶어도 이게 아저씨랑 지나가면서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아저씨께 제가 웃거나 말하는 게 들릴까봐 말도 못하고 혼자서 웃음을 참으면서 갔던 기억이 가장 진하게 남습니다. 보통 자기 인생 기록가로 나오시는데 가발 벗겨진 분의 인생까지 기록을 해주셨군요. 저는 그래서 슬플 때마다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되게 눈물을 많이 참아요. 눈물을 흘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가발. 저는 이런 거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네. 실제로 있군요. 네. 막 스탠드 코미디 같은데 나올 법한 그런 맞아요. 장면들인 저는 것 처음 같아요. 봤어요. 또 두 번째도 어떤 아저씨 이야기예요. 네. 어떤 아저씨 이야기인가요? 이거는 조금 슬픈 얘기예요. 이거는요. 제가 코로나 때 고3이 시작되어서 수능을 좀 늦게 봤어요. 네. 원래 11월에 수능인데 12월 5일에 봐가지고 또 심지어 그 전 수능 보기 전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율학습이라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공부를 했는데 저는 그때 집 앞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밤에 공부를 하고 나오는 길에 도서관 바로 앞에 풀빵을 파는 트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풀빵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날 아침에 유독 엄마한테 예민하게 굴고 짜증을 부리고 나와서 미안한 마음에 그거를 보자마자 엄마가 좋아하니까 사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딱 갔어요. 갔는데 풀빵이 10개에 2,000원인가? 그래서 풀빵 10개만 주세요 했는데 아저씨께서 무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진짜 큰 목소리로 풀빵 10개만 주세요 이랬는데 분명히 들으신 것 같은데 또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답답하고 화가 나서 어리다고 약간 무시받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손으로 가리키면서 풀빵 10개만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아저씨께서 제 손을 보시고 그제서야 깜짝 놀라시면서 막 자신의 입이랑 귀를 가리키면서 X자를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농민이시구나. 네, 그래서 그 순간 되게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잠시 10초 동안 아저씨를 약간 나쁜 사람 취급했던 저 자신에 대한 뭐랄까 부끄럼 그런 게 있어서 네. 되게 슬펐어요. 그런데 어찌저찌 잘 받아서 그 풀빵을 한 입 먹었는데 그 트럭이 풀빵이랑 타코야키를 같이 파는 트럭이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풀빵을 먹었는데 분명히 나는 풀빵을 샀는데 반죽에서 타코야키 반죽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뭐랄까 조금 재밌는데 그 되게 투박한 맛이 더 슬픈 거 아세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슬픈 기억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좀 웃음이 안 될 때 웃음이 나는 상황에 그 장면을 생각해요. 약간 좀 차분해지도록 혼자 숙연해지도록. 이제 인생의 스킬이 경험을 통해 생겼네요. 경험이 많으시네요.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저는 이런 경험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해도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소한 것들도 다 좋은 기억으로 기억하는 게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대학생 때 그 수어 동아리에 들어가가지고 네. 수어를 좀 배워놓으니까 네. 그 풀빵이나 와플 가끔 파시는 분들 보시면 농인분들 네.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면 인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좋은 듭니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인사. 인사? 네. 기쁘다. 네, 그런 거.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사연은 뭐가 있나요? 세 번째는요. 네. 제가 산책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한번 산책을 하면은 한창 좋아할 때는 하루에 4시간씩 했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여기 부산에 처음 오고 나서 구소동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는데 제가 부산대학교 다니잖아요. 근데 네. 바로 옆 동네가 구소동이에요. 제가 자취하는 집 기준으로는 걸어서 2분 정도 가면 있는데 네. 거기는 저기 위쪽에는 아파트 단지가 많고 밑에는 상가나 아니면은 뭐 개인 가게들 이런 게 많은데 그 중간쯤을 산책하면은 주택이나 개인이 여시는 가게가 되게 많단 말이죠. 네. 저는 특히 그 부분을 산책하는 거를 좋아해요. 네. 왜냐하면은 간판 보거나 주택 모양을 구경하는 걸 좋아해서 그쪽을 되게 산책을 많이 하는데 네. 어느 날 산책을 하는데 또 간판을 보면서 걸어갔어요. 그런데 간판에 밥국지대라는 데가 있는 거예요. 네. 되게 낡은 노포의 가게였는데 저는 처음에 그걸 보고 초보 운전을 전원 보초라고 흔히 실수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간판이 반대로 찍혀서 잘못 거셨나 보다 하고 되게 재밌어하면서 있었는데 지도를 켜보니까 정말 상호명이 밥국지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되게 재밌어해서 별거 아닌데 기억에 가장 많이 남습니다. 지명에 대한 네. 개그네요. 네. 이게 좀 웃픈 현실이네요. 맞아요. 네, 밥국지대. 저도 그쪽에 살아가지고 구서동 네. 쪽 산책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온천천까지 내려가기 너무 멀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구서동 쪽을 많이 걷는데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기억에 잊히지 않는 간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구서동이 왜 구서동인지 아세요? 9개의 뭐 그런 건가요? 혹시 옛날 서동인가요? 다들 그렇게 예상하시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가요? 이 지명의 유래가 굉장히 재밌는 동네로 유명해요. 네. 구서동의 과거 지명은 구세리였어요. 구세리. 네. 그래서 간판 중에 구세리 1990이라는 가게도 있어요. 네, 구세리가 원래 지명인데 네. 그래서 구서동이라는 지명은 한자어로 이제 변환된 지명이고 네. 원래 이제 당나라의 장공예라는 어떤 그런 귀족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여기 구서동에 터를 잡고 구세가 이제 구대를 잇도록 이렇게 화목하게 살았다. 사람이 9세까지 이렇게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1세, 2세까지는 살더라도. 네. 그래서 그 당시에 9세가 한 가정에 화목하게 사는 동네다. 그래서 이제 구세리라고 이름을 지어서 지금의 구서동이 됐다고 합니다. 되게 역사가 깊은 동네네요. 그렇죠. 예. 저는 이게 오르막길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살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구서동이 크지가 않았고 네. 살기 좋은 마을에만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좋은 터에만 살았습니다. 오, 재밌는 얘기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그 구서동 산책하시다가 구세리 국밥집 가가지고 아는 척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백수정님의 인생 3컷 들어보았는데요. 다음으로 극복의 순간들을 떠올려보는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복 3컷 시간입니다. 네, 극복 3컷에서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극복의 순간을 최대 3가지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뜻하지 않은 위기를 이겨내본 적, 사소한 극복 이야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네, 인생에서 벌어졌던 극복의 순간을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2학기란 말이죠. 네네. 그런데 대학교 2학년 1학기 때 처음으로 전공 과목이 아니고 선택교양이라는 과목을 들었어요. 네. 저는 교양을 처음 듣다 보니까 되게 교양 특유의 그 분위기를 듣고 싶어서 여유롭고 교수님 되게 너그러우시고 그런 과목을 골라서 들었단 말이죠. 네. 그게 바로 음악가의 삶과 생애라는 과목인데 네. 정말 수업을 들을 때는 좋았어요. 과제도 없고 교수님이 수업을 안 봐도 뭘 안 하시고 되게 널널한 분위기여서 되게 만족을 했는데
시험을 치려고 보니까 배운 것 없는데 범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시험을 치는 날에 하필 전공 과목이 3개나 더 있어서 그 공부는 거의 포기를 했던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네. 10시 반에 시험이었는데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벼락치기를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물론 다 못 보고 갔는데 딱 시험지를 받은 순간에 1번이랑 4번이 아침에 급하게 공부했던 내용이 딱 마치 나와 있는 거예요. 정말 300페이지 중에 한 20페이지 정도밖에 안 먹고 갔는데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적으려는데 분명히 이 교수님은 후기에 보면은 비포용지 앞뒤를 문제를 모두 꽉꽉 채워서 정답을 적어야 성적을 잘 주는 교수님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1번이랑 4번밖에 모르니까 네. 2번, 3번 아예 제끼고 1번, 4번으로 전부 채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1번으로 앞페이지 전부, 4번으로 뒷페이지 전부를 적을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적다 보니까 이게 배운 내용이 한계가 있잖아요. 네. 글씨도 제가 작은 편이라서 아무리 크게 써도 분량이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머리를 끄집어다가 썼는데 딱 10분 남았을 때가 종이가 한 4분의 1쯤 남았을 때였어요. 네. 그런데 이 교수님 무조건 한 페이지 앞뒤를 다 채워야 뿔을 채워주는 교수님으로 유명해서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막 식은땀이 나면서 배웠던 내용 앞에 적었던 거 계속 말 돌려가면서 어찌어찌 잘 분량을 채워서 제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성적을 잘 받아서 기분이 매우 매우 좋고 성취감을 느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장대한 이야기를 네. 머릿속에서 계산을 빠르게 하고 이렇게 끊는 것도 없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언변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보통 교양은 했던 문제 계속 내가지고 그 밑에 시험 전공 보면 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꿀팁입니다. 저는 이제 내년에 올해 신입생인데 네. 대학을 또 가야 되는데 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좀 암울합니다. 설레지 않나요? 뭐 중간고사를 잘 보셔서 다행인데 저는 뭐 암기하고 외우고 이런 거는 그렇게 재능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관심 있는 것만 이렇게 외우거든요. 구서동 지명 그런 것도 관심 있으면 외우는데 쓸데없는 것만 알아가지고.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이거는 더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제가 아르바이트를 그 테이크아웃 전문 베이커리 매장에서 하는데요. 보통 이게 형태가 저 같은 알바생 1명이랑 안에 주방에서 빵을 구우시는 사장님 1명 이렇게 2명이서 같이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구조인데 그날 유독 사장님이 일이 계셔서 빵을 구우시고 오븐에 넣은 상태로 볼일을 보러 가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앞에 매대에서 손님들이 많은 편이라서 계속 줄을 서 계셔서 1시간 내내 계속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있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주방에서 빵 냄새가 진하게 맡아져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따라 빵 냄새가 되게 좋다 이러면서 역시 일의 만족도는 최고다 이러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나니까 생각보다 빵 냄새가 약간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뒤를 돌아봤는데 오븐 위에서 하얀색 연기가 많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알바를 시작한 지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빵을 굽는 모습을 많이 못 봐서 원래 저렇게 나나 보다 하고 안일하게 한 5분 정도를 그냥 더 있었어요. 청소를 하면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연기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나는 거예요. 그 테이크아웃 전문이다 보니까 앞에 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 연기가 새서 길거리를 채우기 시작하는 게 제 눈에 보이니까 그때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게 느껴져서 얼른 뒤로 돌아보니까 안에 빵들이 다 타서 까맣게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일단은 사장님께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븐을 멈추는 법 몰랐기 때문에 함부로 뭘 하면 더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가 주방에서 들리는 거예요. 폰을 놓고 가신 거죠, 하필. 그래서 일단 밖으로 나갔어요. 저라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마침 경찰 2분이 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시민분께서 신고를 해주셨나 보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또 마음 놓고 오시길 기다렸어요. 근데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필 그날 근처에 볼 일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저는 다시 떨리는 심장으로 뭐라도 해야 돼서 일단은 다시 들어가서 코를 막고 5분 열었어요. 근데 그랬더니 연기가 진짜 불이 날 것처럼 막 빠져나오더니 그제서야 오븐이 멈추더라고요. 이제 오븐을 멈추는 방법은 문을 여는 것이다. 하나의 지식을 얻고 그날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119를 좀 불러볼 생각. 맞아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이게 그럴 수 있어요. 119를 부르기에는 불이 아직 안 났고 너무 작은 일인가 싶어서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그게 네. 그 센터에 전화하면은 네. 오븐 여는 법을 알려줘요. 아, 음. 자, 오븐을 여시고요. 네. 이렇게. 경험을 해보셨나요? 네. 아, 저는 오븐은 아닌데 네. 119에 신고를 하거나 112에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심지어 휴대폰을 누가 떨어뜨리고 하면은 그걸 찾으러 출동을 하세요. 오. 그래서 바로 찾아주시기도 하고 네. 얼마 전에는 또 지인이 그 저한테 메시지로 긴급 메시지 있잖아요. SOS 기능. 네. 그 전원 버튼 5번 누르면은 저장된 연락처로 이제 구조 요청이 가는데 네.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갑자기 오니까 이 왜 이러지 하면서 이제 신고를 한 거죠. 네. 바로 출동해가지고 위치 파악하고 안전한 걸 확인해주는. 근데 알고 보니까 잘못 누른 거였더라. 아. 그런데도 뭐 그런 걸 찾아주시고 하니까 네, 되게- 공권력이지만 엄청난 그 도움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저 큰일 날 뻔했네요. 맞아요. 네. 그치만 살았습니다. 네, 뭐 다행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떤 극복의 순간이 있었나요? 이것도 좀 최근에 있던 일이에요. 네. 제가 놀이기구를 진짜 안 무서워하는 편이거든요. 나 살면서 뭐를 무서워한 적이 별로 없고 뭐 티익스프레스 뭐 이런 거 타도 하나도 안 무섭고 오히려 막 손을 놓고 타도 재미가 없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인데 그 경주월드에 가게 되었어요. 경주월드에는 진짜 재밌는 게 많잖아요. 네. 솔직히 저는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는 사진 찍으러 예쁘게 단장하고 가는 곳이고 경주월드는 진짜 편하게 입고 가서 즐기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가서도 그 무섭다고 불리는 무슨 크라크, 파이톤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탔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월드도 별거 없구나 하고 자이로 드롭을 타게 되었어요. 그 처음 탄 거였단 말이에요. 꼭대기까지 갔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떨어지는 순간에 진짜 처음 맛보는 공포랄까? 약간 진짜 자유 운동? 낙하. 네, 자유낙하. 그게 뭔지 몸소 느끼고 나니까 비명도 못 지르고 진짜 아무 소리도 못 내고 내린 거예요. 네. 그 뒤로 제가 놀이기구가 무섭다는 말에 조금 공감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다시 그거를 못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2달 전인가 다시 친구들이랑 경주월드에 가게 되었는데 제가 친구들한테 이거 진짜 무섭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꾸 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좀 허세가 있잖아요. 좀 그게 좀 살아야 되니까 네. 못하겠다고 말을 못하고 일단은 알겠다 하고 진짜 타기 싫은데 또 타게 되었어요. 그런데 원래 한 번 무서운 거를 맛보고 나면은 더 무섭잖아요. 진짜 무서웠단 말이죠. 또 떨어지는데 근데 이게 한 번 타고 나니까 요령이 생긴 거예요. 일단 최대한 끝까지 갈 때까지 눈을 감고 입을 꼭 닫고 딱 2초만 버티면 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타고 나니까 다리는 풀렸지만 극복하게 되어서 정말 쾌감이 느껴졌던 순간입니다. 아니 초반에 네. 그 도전하고 뭐 해결한 순간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데. 저는 놀이기구 진짜 못하거든요. 저도 진짜 못해요. 저는 그 초등학생들 타는 청룡열차 있잖아요. 그거 타고 소리 지릅니다. 헐. 허리라니요. 귀여워요. 허리라. 저는 막상 타면은 잘 타거든요. 근데 그 타기까지가 너무 무서워요. 마치 택배 오기 전에 그 기대감처럼. 맞아요. 네. 그래서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너무 싫어합니다. 자이로 드롭 진짜 유일하게 상상도- 즐기는 게 그 후룸라이드. 저도요. 물이니까 좀 안전하다는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안 죽으니까. 빠져봐야 물이다. 맞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백수정님의 극복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았는데요. 이제 백수정님께 행운을 드리는 시간. 그래서 마지막은 오늘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운을 가득 담아드리는 천사의 조언 코너입니다. 네, 미리 점괘를 뽑아봤는데요. 질문을 어떤 걸 하셨었죠? 일단은 길을 뚫을지 말지 제가 요즘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네, 길을 뚫을지 말지 고민인 것에 대한 질문은 강하게 예스가 나왔어요. 예스의 느낌표가 붙었고요. 맞아요. 길을 뚫으시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까 네. 마스크를 써갖고 제대로 못 봤는데 얼굴이 네. 귀걸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얼굴이고 감사합니다. 뭔가 이렇게 보석이 1, 2, 3단으로 달린 이런 공주 귀걸이 같은 것도 드롭. 네,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좀 고급지고 고상해 보이는 그런 귀걸이가 잘 어울리는 얼굴이랄까요? 네, 그리고 피부가 하얗시니까 맞아요. 귀걸이가 좀 더 살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것이었죠? 뭐였죠?
지금 만들어 볼까요? 네, 지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자연대 3학년이 되어 가는데 네. 대학원에 갈지 아니면은 새로운 꿈을 찾아서 로스쿨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근데 로스쿨 준비는 어떻게 가져오게 된 꿈이에요? 제가 진로 고민을 하다가 적성 검사를 막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한 5개 해봤는데 그중에 4개 정도가 변호사나 아니면 이런 걸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 리트 시험지를 한번 봐봤는데 문제가 생각보다 공부하는 게 재밌을 것 같고 저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적성이다 싶어서 한번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법학대학원 있잖아요. 거기서 일선 법과목 열리잖아요. 네네. 들어봤어요? 그건 아직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려고. 맞아요. 네. 꽤 재밌어요. 근데 얘기를 나눠보면 언변이 뛰어나시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 단기 기억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거든요. 네. 자기한테 벌어난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이런 캐치. 사건들을 스토리로 기억을 해서 저에게 뭐 끊김없이 얘기한다는 거는 변호사로서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되면 좋을지 말지를 다시 한번 뽑아보는 걸. 자, 최초의 현장 카드. 근데 학점이 되게 좋으신가 보다. 그런 것 같아요. 아, 새로운 길을 찾으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변호사가 새로운 길이잖아요.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길보다는 새로운 길을 찾으라. 그런 점괘가 나왔으니까요. 그 로스쿨 한번 도전해보는 거 좋을 것 같은데요. 멋있어요. 네. 지금 다니는 전공은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나요? 아니요, 잘 맞고 공부를 하면은 되게 이해도 잘 되고 잘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잘하는 거에 점수가 0부터 10까지 있다고 하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전공이 한 6, 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8, 9, 10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니까 변호사가 좋겠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설명 얼마나 똑부러지시는지 느끼셨죠? 네. 확 들어오잖아요. 예시까지 딱 설명해가지고 6, 7, 8, 10. 이거는 변호사거든요. 자기의 그 꿈을 변호할 줄 안다는 거. 네. 맞습니다. 변호사의 소질이 많이 보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화학을 배운 것도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변호사 일을 맡다 보면 화학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진로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 전체적인 점괘를 보면요. 과거에는 좀 적극적이지 못했다. 자신이 선택하는 부분을 스스로 선택하고 도전하는 부분이 좀 약했다고 나오거든요. 현재는 살만하다고 풍요롭다고 나오는데 그 풍요로움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미래에는 평화로운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그 평화로운 해결책이 새로운 길인 변호사의 꿈을 도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좋은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뭐 고민이 있으신가요? 네, 고민이 이제 건강 관련 고민인데요. 네. 제가 요즘 건강이 최근에 너무 나빠져서 새로운 운동을 한번 해보고자 시도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운동을 되게 싫어하는 편이고 또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이것저것 찾고 있는데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지 그게 고민입니다. 여태껏 어떤 운동을 해봤나요? 일단은 아침에 조깅도 해봤고요. 네. 요가도 해봤고 그다음에 그 주짓수도 해봤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스트레칭을 1년 동안 계속 집에서 해주는데 이것도 이제 슬슬 질려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운동에 꼭 그렇게 집중을 해야 할지에 대한 네.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데 활동하는 것만이 운동이 될 수 있거든요. 일단 예스는 나옵니다. 근데 강한 예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과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학교를 걸어 다니는 게 운동이 될 수 있고요. 생활 속에 운동이 있으면 거기서 더 과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언제쯤 건강이 좋아질까? 네, 정말 궁금해요. 네. 진짜로. 언제쯤 건강이 좋아질까? 네. 지금은 때가 아니랍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말을 해석해보자면은 건강에 투자해야 하는 시기가 오니까 반면에는 이런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건강에 크게 투자를 안 해도 그 정도로 유지가 될 것이다. 사는데 큰 불필요함이 없다면 건강에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걱정이 오히려 더 건강 악화를 낳을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기 PD님이 요즘 주위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운동 클라이밍, 배드민턴, 테니스, 달리기 정도 이렇게 적었는데
그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같은 거 해보셨나요? 네, 제가 사실 1학년 때 테니스 동아리를 들었는데요. 아, 배우다가 혼나고 나왔습니다. 많이 못해. 혼내나요? 그 정도는 아닌데 네. 소질이 없다고 느껴졌나 봐요. 저는 운동이라고 하면은 저렇게 몸을 쓰는 운동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저는 노래를 배울 때 아, 복식호흡을 오케이. 하면서 기본적으로 일단 단전 호흡이 되니까 맞아요. 전체적인 그 폐활량 향상이나 음. 도움이 됐기 때문에 노래를 배워보시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아, 굉장히 좋은데. 운동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도 어제 클라이밍을 하고 왔는데 이게 전신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운동이 생각보다 많이 된다라고 느꼈거든요. 네. 클라이밍도 한 가지 진짜 아셔야 될 게 운동이 어느 정도 범주까지 가는 거는 운동으로 인해서 내 몸이 향상이 되지만 범주를 벗어나면 소모가 돼버립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봉사활동도 하죠, 알바도 하죠,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운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가 이게 적정 범주인지 판단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싹 해결되셨나요? 네, 아주 싹 뚫렸습니다. 좋습니다. 더 고민 남은 건 없으시고요? 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백수정님과 함께한 인생 레코드 부산 9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어때요? 오늘 시간 즐거우셨나요? 네, 너무 즐거웠고요. 네. 제가 라디오에 한번 나와보는 게 사실 어릴 때부터 원하던 일이라서 정말 만족합니다. 지금도 어린데요. 지금 뭐 최고 이런 거 영락 없는 초등학생인데 말이죠. 네. 네, 마지막은 항상 서로 칭찬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칭찬 마켓 시간입니다. 저희를 각각 칭찬해 주시면 저희도 네.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일단은요. 이름이 뭐였죠? 민주님. 네, 민주님은요. 되게 박학다식하신 것 같아요. 여러 방면으로. 일단은 손금도 잘 보시고요. 점괘도 잘 보시고요. 건강 관련 지식도 많으시고요. 뭐랄까? 방금 노래를 배워봐라 이런 가르쳐 주신 거 다 경험해서 나온 거잖아요. 대체 얼마나 바쁘게 살아셨으면 이렇게 많은 지식을 터득할 수 있었는가 그런 존경심이 좀 듭니다. 저는 뭐 좀 부끄럽습니다. 저는 뭐 부모님께서 여러 가지 시켜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유정님은요. 네. 일단은 되게 차분하세요. 저는 이런 성격을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차분하지 못해가지고 저는 좀 뭐랄까 한번 말을 하면은 되게 통통 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전 이렇게 차분한 성격을 항상 좋아하고 저도 이렇게 되어야지 하고 생각을 항상 하는데 말을 할 때마다 항상 그걸 까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분한 목소리와 태도를 정말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유정 양은 또 감사합니다. 반대로 이런 성격을 좋아하시고 네, 저는 네. 친구들이 다 이런 성격들이에요. 서로 시너지가 되는 뭐 친구 하시면 되겠네요. 친구합시다. 인친하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 명언을 하나 선물해드리면서 저희도 칭찬을 해드려야 되죠. 맞죠?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칭찬을 드리자면요. 아까부터 칭찬을 계속 생각을 했는데 네.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일단 그 외모에서 풍기는 그 똑부러짐이 뭔가 어린데도 뭔가 막대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눈빛이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눈동자 색깔이 굉장히 특이하세요. 맞아요. 그런 소리 네. 많이 들어요. 눈동자 색깔이 뭔가 이국적인 느낌이 나시면서 그 위에 쌍꺼풀이 싹 이렇게 연하게 있는 게 굉장히 눈과의 조화가 좋으시고 그리고 이목구비도 굉장히 또렷하시고 맞아요. 네 정말 뭔가 이런 분이 법조계에 있다면 정말 신뢰가 무시하지 않지 않을까? 맞아요. 네, 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변호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신뢰를 주는 오늘 처음 봤는데도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또 목소리 톤도 적당한 중저음에 약간은 또 친근한 목소리 톤을 가지고 계시고 맞아요. 정말 좋은 장점이 많으신 분 같습니다. 이런 건 감사합니다. 타고난 거니까요. 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엄청 귀여우세요. 진짜 너무 귀여우시고 그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귀여운 그 대학생이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막 이런 거 보면서도 그렇고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렇고 생각보다 좀 많이 큰 어른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대본 적어주신 거 봤을 때 글도 되게 잘 쓰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쪽 법조계로 나가거나 아니면 대학원으로 나갈 때 되게 뭘 쓸 일이 많잖아요. 네. 그때 되게 잘 쓰시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읽는 사람을 배려하는 문단 정리 맞아요. 정말 좋았습니다. 명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도르토옙스키라는 철학자가 하신 말씀이죠. 꿈을 밀고 나가는 힘은 이성이 아니라 희망이며 두뇌가 아니라 심장이다.
오늘 느끼면서 이제 백수정님께 느껴지는 뭔가 기운이 이 말을 하는데 두뇌가 아니라 심장에서 나온 듯한 말씀을 많이 느꼈어요. 뭔가 네.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설레서 즐거워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걸 느꼈거든요. 네. 이게 뭔가 우리 라디오에 나왔으니까 이런 말을 해서 사람들을 재밌게 해줘야지 하는 그런 욕심이 하나도 없이 정말 순수한 심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느껴지는 걸 봐서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런 심장에서 나온 열정으로 잘 해결해내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명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생 레코드 부산, 내일은 또 어떤 기록이 쓰여질까요? 오늘의 인생 기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